자, 영어 독해 연습 11번에서 12번이에요. Ancient Time, 고대에는 각각 한 명 한 명, 그리고 모든 고통이 보장하지는 못했어. 동정을. 그러니까 다 동정받는 거 아니었어. 어떤 애도 동정을 느끼지 않았어.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한 적한테는 동정을 느끼지 않았대요. 고대에 동정이 이러면서 예시로 포로에게는 베풀 동정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도 많이 얘기해갖고 이제 지겨울 만한데, 이제 이게 기대하다라고 봤을 때, 뭐 추정하다, 기대하다, 이거 수동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러할 거라고 기대되다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맨날 대통령이 경제 살릴 것이라 기대된다 뭐 그 얘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동정 느끼면 안 됐던 거야. 정확히 해석하자면. 그리고 또한 노예와 크리스천 순교자들도 동정의 자격이 없었어. 노예는 뭐 노예니까 그런 거고, 순교자들도 왜 순교자겠어요? 당시에는 이제 핍박받던 시대였던 거지. 그리고 나중에 종교적 커뮤니티. 근데 어떤 종교적 커뮤니티냐? 막 전파했어. 복음을. 형제적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애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널리 전파하던 이런 종교적 커뮤니티도 어려움을 이렇게 찾진 못했어. 어려움이 없었어. 그것을 부정하는데,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자기네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애들한테는 그것을 부정하는 거에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이은 동정심이죠. 그러니까 신을 믿어야 돼. 그러면 오케이인데 아니면 얘기가 달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겠지?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어떤 당시의 종교 공동체도 외부의 비신자에게는 어떤 이런 사랑과 형제의 이웃의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게 적용이 안 됐어. 그러니까 되게 협소했던 거죠. 이런 태도가 딱 언제 시작이 됐냐, 뭘 시작했냐, 바뀌기 시작했어요. 18세기 동안.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때 18세기 기점으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극작가들, 그러니까 뭐 극 같은 거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뭘 되살려낸 극작가들이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되살린 극작가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뭘 발견했냐? 동정이라는 거를 전에는 되게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그랬는데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도덕적인 인간의 특성으로 발견을 해냈대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특성은 경작돼야 돼? 길러져야 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연극이나 문학이나 음악에 의해서 길러져야 하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작품을 봐. 뭐 이런 얘기겠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되살렸다는 건 뭐냐면은 그 상대방에 대한 공감, 동정, 그런 감정이입을 통해서 자기의 그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쾌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동정의 대상, 공감의 대상이 꼭 우리 집단에 있는 사람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한정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발견해냈다. 그래서 극작가들이 동정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주 제일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그리고 교육에 의해 길러질 그럴 특성으로 다시 자리매김시킨 것이죠. 철학자들, 이번엔 뭐를 찾고 있는 철학자들, 도덕적 토대를 찾는 철학자들, 뭐를 위한 도덕적 토대? 근대 시민사회를 위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근대사회에서 그런 도덕적 토대를 찾는 철학자들이 동정과 이런 심패시도 동정인데 동정과 연민을 되게 칭찬했대요. 뭐에 대한 반발력으로서 자기애와 에고이즘,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력으로서 굉장히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자기애나 자기중심주의에 대한 반발력으로 동정을 평가했어. 근대사회의 기본적인 정신적 태도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 개인주의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것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정이었단 얘기죠. 그리고 소설가들은 이거 간절히 바랬어요. 뭘 그렇게 간절히 바랐냐? 만들어내려고 되게 간절했어. 그러니까 뭐 간절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플롯이 스토리인데 이 뭐 어떡하라고. 플롯이나 스토리를 고안하려고 되게 진짜 간절했어요. 근데 그 플롯이나 스토리는 어떤 애들이냐? 끌어낸대요. 독자들의 동정을 그렇게 끌어내가지고 어떤 영감을 주냐? 걔들이 뭐가 되도록 더 민감하고 그렇게 합리적인 시민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되게 애를 썼다. 여기서 말하는 댐은 독자들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동정심을 끌어낼 만한 플롯과 스토리 만들어서 결국은 독자들이 되게 양식 있는 시민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그런 일을 하기를 이 소설가들이 굉장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소설가들은 이 사람들을, 독자를 어떤 양식 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덕목으로서 동정을 사용하고 또 인식을 한 거죠. 동시에 수십만 명의 유럽과 북미의 남녀가 캠페인을 했어요. 뭐를 위해서? 노예제의 종식, 그리고 리버레이션,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18세기의 변화라고 해갖고 여기까지는 어떤 정신사적인 측면이라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그 현실 운동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 노예제 종식, 노예제 끝에 대한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어떤 동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거 하는 애들은 뭐에 의해서 연료를 받게 되었느냐? 상상된 공감에 의해서 연료를 뿜뿜 받았대요. 저기 뭐야, 이 뭔지 정확히 모르셔도 돼요. 여기서 상상된 공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왜 베네딕트 앤더슨이 상상의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민족 국가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일을 같이 겪어서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우회적인 매체들을 거쳐서 공감을 하게 되고 그게 이 운동의 추진력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근데 이 형제 자매들 이거 흔히 말하는 소유격이죠. 원래는 their freedom 어쩌고 저쩌고 있었을 텐데 요거 후주로 바뀌면서 이동한 거죠. 얘네들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성이 침해당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얘네 두 개가 병렬이긴 하거든요. 근데 능수가 확 달라버리니까 주의를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분사로 병렬이에요. 그리고 여기 소유격 쓴 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뭐에 참여했냐? 전례 없는, 전엔 이 정도는 없었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투쟁에 참가했어. 뭐에 맞서서? 노예무역이랑 노예 제도에 맞서서.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공감과 사랑으로 전례 없고 성공적인 반노예제 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9번이나 10번이나 비슷비슷하긴 한데 10번이 조금 더 상수를 해서 풀어주는 거긴 하죠. 어쨌든 이거는 어떤 정신사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실이나 정치에서의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쓰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이 변화하면서 그 내용과 범위, 동정에 그게 진화했다. 근대적이고
뭐 보편적인 걸로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 이 정도로 하죠. 더 길게 쓰면은 괜히 여러분 보기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